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한 오늘 아침에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요. 동풍을 타고 낮은 고도로 유입된 구름 탓에 당분간 아침 시간대 강원 산지에는 계속해서 짙은 안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강한 동풍도 예상되고 있어 외부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흐린 하늘은 오후를 기점으로 점차 맑아질 전망인데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올라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혁신도시의 문화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주 혁신도시 찾아가는 버스킹과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 행사를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꿈드림 지원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내일부터 15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올해 첫 추경안으로 강원도는 8조 100억 원, 강원도교육청은 4조 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도의회는 이와 함께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 재개정을 위한 심의에도 나섭니다. 원주시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도움창구 운영장소는 원주시청 1층 세무민원실과 원주세무서입니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도와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평창군 용평면 해피700 평창시네마가 봄 영화제를 마련하고 행사 기간에 영화 관람료를 1,000원으로 운영합니다. 봄 영화제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며 총 상영 횟수는 23번입니다. 준비된 영화는 최근 개봉작 가운데 5편으로 어린이용 만화 영화도 포함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해 시민사회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집행위원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 시민연대가 최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지 테마파크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죠. 원주시가 기존 65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설계까지 끝났던 제2전시체험관 리모델링을 백지화하고 또 교육실 2개를 없애 카페테리아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함께 원주시에 어떤 점을 요구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한지 테마파크는 리모델링 공사뿐만이 아니라 민선 8기 원광수 시장이 들어서면서 한지 관련 모든 그 문화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테마파크도 문을 닫아서 원래는 사실은 5월에는 시민의 축제 한지문화제가 그곳에서 열렸어야 되는데 축제도 열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이 이제 힘으로 축제도 만들고 이 축제와 한지를 교육하고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26년의 노력 끝에 한지 테마파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테마파크를 운영을 해왔고 그러나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운영은 종료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또 이제 누구의 그 자문과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을 닫고 카페테리아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네. 휴무, 휴관 이렇게 운영 계획이 없는 걸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지 테마파크의 리모델링 계획이 변경된 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던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과 시민사회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원주시만의 단독 결정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협의나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공공기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더라도 공공기관은 그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이어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시의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의회가 문을 닫고 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이 시가 주민들이 한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지금은 빼앗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폐쇄가 결정된 1층 교육실 2곳과 또 2층 전시실 일부 그리고 야외 테라스 공간에 마련돼 있던 체험관에서는 연간 9,000회가 넘는 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교육 공간을 대체해서 이제 카페테리아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글쎄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지 테마파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한지 복합 문화 공간이거든요. 복합 문화 그 전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육과 전시와 체험과 축제가 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카페는 이제 부대 시설이고요. 그리고 테마파크를 보시면 거기가 이제 주변이 많이 그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주변에 사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민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커피 판매나 또 갤러리 카페 같은 이런 것을 관이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커피를 팔고 있는데 그들의 영업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케이스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부대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라는 그 고민을 했어야 되고 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한테 상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원주시의 주장에 따르면은 제2체험관 건립 시에 운영비 등으로 매년 2억 원이 소요되고 또 공사비까지 크게 올라서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카페테리아 또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카페테리아가 문화의 공간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이곳에는 사실은 교육실이 2공간이 있어서 연간 9,000번 이상의 그 교육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30차례 이상의 외국인, 시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늘상 여기 와서 한지 교육을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곳을 없애고 커피를 팔고 카페테리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테마파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의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테마파크를 11년 운영하면서 전시체험관이 너무 비좁아서 그 2018년도에 65억의 국도 시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제2전시체험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 그다음에 3억의 그 예산을 들여서 실질 설계비까지 다 돼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전통 문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일방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2억의 운영비가 없어서 이걸 못한다.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만두축제는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원주의 그 미래를 생각하고 이 유네스코 등록을 목전에 둔 전통 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결여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뒤집고 바꾼다. 이건 곤란한 겁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고 사유가 있으면 행정이 바뀌어도 시민을 위해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타당한 근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갈등의 주된 요인이기도 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주시가 당초 65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 설계까지 마무리된 제2전시체험관을 백지화하고 이렇게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을 진행시킨 거에 대해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이유를 이제 저희도 전혀 모르겠고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진 거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3억 원의 설계비까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근데 시장이 바뀌면서 문화적 토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노려왔던 일궈왔던 또 한지 관련 문화예술단체나 뭐 장인들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모든 시민들 지역 공동체의 문화 보존을 위해서 시장이 노력을 해야지 시가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배제하고 이렇게 공사를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저희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지 테마파크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원주 시민연대는 가장 먼저 어떤 점이 시정되기를 요구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지 테마파크는 한지 관련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성장을 시켜왔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컬 100선에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국가적인 명소입니다.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한지 문화재단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주도 운영보다는 민간이 운영했을 때 그 성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상화가 될 때까지 저희 한 40여 개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또 시민들을 만나고 선행운동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해서 적어도 테마파크만은 정상화를 좀 시키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관주도형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청 측과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이제 위원장님 측의 주장이라는 점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민연대 이성경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7분입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문화 정주 환경 개선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원주 혁신도시 찾아가는 버스킹과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혁신도시에서 매주 버스킹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주민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문화 충족을 위해 매주 버스킹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은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주 혁신도시 미리네 사거리 분수공원에서 오는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 혁신도시 찾아가는 버스킹은 올해 지난 3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로비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이전 공공기관을 찾아가 임직원들이 원하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지역개발과 남기은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버스킹은 원주시 로컬푸드과의 이따 장터와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심평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따 장터를 찾는 주민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버스킹도 층고가 높은 로비에서 진행하여 울림 좋은 공연으로 임직원들이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5월 이후에는 한국광해강업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찾아가는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7일부터 18일에는 원주 혁신도시 미리네 광장에서 열리는 혁신도시 상생마켓에서도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버스킹에서는 어떤 공연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 혁신도시 찾아가는 버스킹은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공연으로 준비하는데요. 심평원에서는 바이올린과 플루트의 합주 등 주로 세미클래식 연주를 진행했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기타 연주와 오페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에서는 대중가요와 성악, 색소폰, 바이올린, 하프, 하모니카, 피아노 등의 다양한 악기 연주와 난타 등 매주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지역개발과 남기현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5월 17일부터 5월 18일에 원주 혁신도시 미리네 광장 일원에서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가 주최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후원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혁신도시 상생마켓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원주 소상공인 아트마켓, 혁신도시 공공기관 홍보부스, 어린이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지역 예술인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하니 많이 방문하시어 좋은 물품도 구매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며 즐거운 체험과 공연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분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의 경우 우천시를 제외하고 매주 진행을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를 찾는 많은 분들이 버스킹을 보러 오시곤 하는데요. 한여름을 피해서 8월 말에서 10월 말 하반기에도 동일한 장소인 미리네 사거리 분수공원에서 버스킹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버스킹은 오는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버스킹은 5월 이후에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에 찾아가는 버스킹과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꿈드림 지원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와 신규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는데요.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박준현 팀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 주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 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에는 어떤 청소년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들이 주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 그 용어 정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단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어떤 그 연령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크게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교육 과정에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위해한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교육 과정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얘기를 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라고 법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안에서 지내지 않고 공교육 밖에 나와 있는 밖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밖 네.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 가장 고충을 겪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 전에 이제 학교를 떠난 이유를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 이 학교가 청소년들이 우리가 흔히 사회 인식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 뭔가 이제 학교에서 무리를 일으킨 청소년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최근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미인정 유학이나 질병, 장기 결석 순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기타 사항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그만둘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지 그거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축구 선수나 예술 예체능계 이제 공부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밖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이나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리고 일례로 이제 저희가 축구를 이제 국민 스포츠로 많이 좋아하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이땡땡 선수와 손땡땡 선수 또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꼭 문제가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본인의 꿈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그런 비행 청소년을 먼저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다 알아가실 것 같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고충 겪는 점 설명 주실까요? 네네. 개인차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가정 환경에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정보 부족이 클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수업 중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이나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정보가 학교 밖에 나와서는 가족이라는 대표적인 어떤 그 대인관계 속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 속 부정적 인식,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은근히 은둔과 고립형이 되는 친구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책과 행정, 제도의 불균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중에 학생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생에 집중되어서 어떤 정책과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불공평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저희와 같은 지원 센터도 있지만은 교육청과 같은 어떤 막대한 예산을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행정적인 어떤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투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꿈드림 지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꿈드림 지원협의회는 일단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담이나 가족, 그다음에 교육 지원, 진로 직업 지원, 그다음 자립 지원, 건강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꿈드림 지원 협의회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지원 그리고 어떤 운영위원회 성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너무 짧게 인터뷰를 나누게 돼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꼭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박준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순서 마치겠는데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